안녕하십니까. 동산형의 부동산 수다 조대석 동산형입니다. 자, 일단 박수 한번 치실까요? 우리 김동산형님께서 촬영해 주신 영상이 무려 36,000 뷰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다 얼마 곱해야 돼? 한 1,000만원씩 곱해갖고 돈. 저희가 이제 그 동산형의 부동산 수다의 초대석의 이 의미가 정말 이제 부동산 전문가를 초대해서 배워보자라는 의미로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 관심이 늘어나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번에 이제 용산 편이 대박 터져가지고 용산 다음에 어디 할까 고민이 많이 들었어요. 어디가 좋겠어요? 특별하게 딴 데 생각나는 데 있어요? 결정을 해놓고 뭔 얘기하는 거야? 포커스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짚으신 것 같아요. 지금 강 건너서는 용산과 성수동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의사결정은 잘하신 것 같고 목소리 되게 좋네요. 그러니까 묵직하시고 저는 이제 그 저기 기업 그 PT 할 때 어마어마하시죠. 기업 위주로만 하시니까. 기업 PT 할 때 보면 목소리가 묵직하고 사실 좀 작잖아. 근데도 이 우역금 나폴레옹 같아. 딱 앉아가지고 선수 선수셨는데 서가지고 맞추고 좀 조심스럽긴 한데. 아이고 저희 이게 사담이 좀 길었네요. 어제 그 성수동 쪽을 좀 준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네. 성수동 쪽 왜냐면 이제 10년 동안에 부동산 업계에서 가장 핫한 지역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성수동일 것 같거든요. 제일 재미있는 동네죠. 세상에 없던 게 탄생을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조선시대 때는 그 임금님이 매를 사냥하는 전용 사냥터였는데 성수동 역사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조선시대는 연무장이었대요. 군인들이 훈련하는 곳이었고 근대화 시대에 봤을 때 경마장, 뚝섬 유원지, 피역가게, 수제 화거리 그렇게 되다가 이제 최근에는 한국의 브루클린이라고 부르고 지금은 팝업 스토어의 상지라고 불리죠. 여의도의 더현대 서울하고 성수동하고 팝업 스토어 상권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온라인 상권하고 오프라인 상권하고 격돌이 일어났는데 온라인 상권이 다 잡아먹었잖아요. 그래서 오프라인 상권이 무너지고 있는데 이거에 어떤 돌파구를 찾아낸 거지. 그러니까 저처럼 이제 건물 투자를 관심 있는 사람은 성수동을 조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팝업 스토어의 상권이 지속될지 이렇게 거품으로 사라질지 아무도 지금은 정답을 못 낼 것 같아요. 오늘도 내가 이와 관련된 얘기를 하겠지만 내가 정답은 아니야. 그거는 이제 각자 앞으로 어떻게 될지 같이 의견을 나눠서 한번 방향성을 잡는 것도 오늘 유튜브 촬영이 재밌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그 오늘 출연하게 되신 동기도 그 촬영 구경 왔다는 분을 우리가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그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성수동 오래 계셨잖아요. 성수동 이름 별명은 오늘 뭐라고 해주시고 성수동 정씨? 혹시 누군지 궁금해하실까봐 나중에 차차 알아가시는 걸로 하고요. 근데 성수동이 저지대란 말이죠. 그래서 홍수 같은데 좀 취약해요. 강남처럼. 물길이 생겨가지고 섬이 보인다 그래가지고 우리 뚝섬이라고 불렀던. 우리는 난 그렇게 알고 있어. 뚝섬 유원지. 맞아요. 그때는 초등학교 때 아닌가? 초등학교 때가 뚝섬 유원지에 가고 막 놀러 가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뚝섬 유원지가 원래 지금 자양동을 얘기하는 것 같고 좀 하는 것 같고 아마 우리 나이 때보다 좀 위전 세대 분들은 지금 뚝섬이라는 이제 그 일대 뚝섬역 인근이지 않나? 아니 뭐 지리적으로는 좋은 땅이라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해요. 뚝섬 그러니까 성수동. 우선은 대부분 그 수요가 이제 부자들 수요 있잖아요. 특히 이제 젊은 부자, MZ 부자들이 죄송하지만 테헤란로 밑으로 안 가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웬만하면 테헤란로를 기준으로 해서 북쪽으로 넘어가시는 것 같아요. 당연히 압구정이나 청담동이나 한남동이나 거기에 이제 가장 부각됐던 게 성수동이었죠. 성수동은 대치동에 준한 급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걔네들 수요 자체가 대치동으로 잘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그 데이터가 뭐 적긴 하겠지만 어쨌든 제가 느끼기로는 그 부분도 중요한 것 같아요. 중랑천하고 한강이 합수되는 부분이잖아요. 풍수지리상 좋은 자리, 그러니까 좋은 자리라고 말하는 명당이라고 하는 지리가 물과 물이 만나는 자리라는 얘기를 어디서 얼핏 듣긴 했어요. 그래서 합수 부분이어서 이제 부촌으로 좀 이미지가 전환된 것 같기도 하고 뭐 물리적으로는 한 시간 뭐 한 10년만 지나면 한남 뉴타운하고 양대 산맥이죠. 뭐 누가 보더라도 공감합니다. 한강을 바라보면서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거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어떤지 몰라도 지금은 명백하게 강남을 넘볼로 하는 지역으로 승격을 했죠.
강남 사람들 들고 어디 성수동 따위가 강남. 그럼 이제 솔직히 얘기해 볼까요? 네. 아니 성수동에 자기 게 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충분히 뭐 강남하고 비교하는 거로 봐서 뭔가 목적이 있는 기획이 있는 이런 단어 써도 모르겠지만 개망했습니다. 성수동에서 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좀 이따 얘기 나오는 이야기는 제가 아는 게. 일전에 제가 성수동이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부동산업이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업종들이 있잖아요. 뭐 개발업을 비롯해서 보는 시점이 어떠냐라고 제가 김동산 형한테 여쭤봤더니 부정적인 시각이었었어요. 당시만 하더라도 맞아요. 왜냐면 그 동산이 형 처음 촬영했을 때 성수동 상권 너무 고평가다. 그 기점으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때는 팝업을 몰랐어. 그렇죠. 지금처럼 확산화될 거라는 걸 아무도 몰랐었으니까. 팝업이 이런 파급 효과가 있는지는 꿈에도 아니 나뿐만 아니라 모든 전문가가 그랬을걸요. 그때 그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스타일 있잖아. 형, 팝업을 내가 몰랐어. 내가 팝업을 모르고 나 창피해 죽겠어요. 막 이러면서 팝업이 성수동을 바꾼 거야, 형.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세상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시장은 시대 트렌드라는 게 항상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의 트렌드가 팝업인 거지 이후도 항상 팝업이 그렇죠. 영속성 있게 진행될 거라는 건 또 두고 장담 못하니까. 네. 성수동 하면 제일 생각나는 게 뭐예요? 팝업 스토어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 사무실이죠. 그렇죠. 임대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향후에도 이 임대업에 대한 부분들이 영속성 있게 유지가 될 것인가 이게 좀 가장 관건이기도 하고 중요한 관건이기도 하고 개발 사업을 해보고자 당시만 하더라도 개발 사업이 엄청 초기 단계라서 성수동의 개발 사업 이제 개발 사업에 있어서도 이제 첫 번째 지산 다른 사업들은 안 되더라도 지식산업센터는 되겠다라는 판단이 돼서 그럼 일단 성수동 넘어가서 보자 시장을 나가서 타이밍이 완전 딱이었는데 네. 그랬는데 이게 개발업자들이 참 공교롭게도 너무 많이 알아서 과감한 투자를 못하는 경우들이 성수동의 지리적 입지를 보자면 지하철 2호선을 기점으로 북과 남으로 또 이런 형태로 나눠요. 근데 저희가 처음 갔을 때 북쪽에는 토지대가 약 3천만 원 정도 어바웃 3천에서 4천 사이 정도 남쪽은 한 5천에서 6천 정도 사이였어요. 건물을 올릴 수 있는. 그렇죠. 그거는 좀 전이야. 19년 전이야. 18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이 관심 있어서 많이 이제 넘어갔다가 좀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던 게 계약을 하러 가면 가격이 계속 올라요. 여기는 이제 사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인의 시각도 중요하지만 이제 여기는 이제 공급자 입장이니까 그 분양 성공 사례들이 생기면서 어떤 그 흥행이 여기 이제 새로운 부를 만들 거다라는 노칭 땅이 엄청 좋은 땅이었잖아요. 알죠? 같이 고민하셨었잖아요. 그랬나요? 좋은 땅이었죠. 맞아요. I'ma kick back when you fake like that. Kick back, kick back, kick back. I'ma kick back when you fake like that. 서울 숲이 사실 어떤 의미가 있는 지역이니 성수동에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한남동이나 압구정동과 함께 부촌이라는 의미가 부여되기 시작했는데 성수동의 3대 부촌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아크로 서울 포레리스트 아니면 갤러리아 포레, 서울숲 트리마제 이 세 개의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 보세요? 갤러리아 포레 카드값 1억 이상 써야지 직구경 해줬어요. 아니 거기 갤러리아 포레 같은 경우는 시행사 대표님도 알고 이제 직접 아는 건 아니지만 업계 원체 명성이 뛰어나신 분이고 거기 분양 대행을 했던 담당자가 나중에 이제 하나 마케팅 팀장까지 하시고 지금 나오셔서 분양 대행업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께 여쭤보면 지금처럼 밝고 웃을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다. 초창기 너무 힘들었었던 너무 고생했죠. 힘들었던 기억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이제 좀 이따가 PPT를 가지고 이제 분석한 게 있는데 그 보니까 2002년도 자료더라고요. 2002년도요. 그때 시세를 분석해 보니까 갤러리아 포레, 아서퍼, 뭐 트리마제가 대형 평형인데도 불구하고 평당 1억이었더라고요. 그 시대 시세. 30평이 1억은 인정해줬겠지만 80평이 평당 1억이면 꽤 높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평형 플러스 10억, 15억 해야 돼. 한 2, 3년 만에 또 오른 거지. 그러면 이게 앞으로도 계속 오를까는 내가 뭐 신도 아닌데 어떻게 맞히겠어요.
그래도 떠나서 어쨌든 현재는 그 부촌의 규모가 좀 작잖아요. 세대수가 얼마 안 되니까. 근데 향후에 성수 전략정비구역이 이제 개발이 완료된다고 하면 그 한 10,000세대 정도가 한강변하고 서울숲을 따라서 쭉 형성이 된다고 보면 그게 뭐 잠실이고 대치동이 되겠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트리마지하고 갤러리 포레는 처음에 고전을 했고 아크로는 좀 뭐 그렇지 않았고 네. 아크로는 뭐 편하게 갔죠. 중요한 거는 뭐 서울숲 트리마자를 지금 28평형을 사면 한 29억 정도 이렇게 했거든요. 28억 5천에 샀던 것들이 지금 뭐 좀 올랐단 말이죠. 플러스 10억. 평형 더하기 플러스 10억. 올라갔는데 과연 얘가 지금 그 반포 25평형을 샀을 때하고 어디가 더 수익률이 좋은가 라고 보면은 아크로 리버파크 같은 경우는 일반인 그 중산층 거주민들의 어떤 살기 편한 어떤 그런 여건을 지닌 곳인데 트리마자에 가서 보잖아요. 트리마자는 사실 그 일반인 가정을 가진 분들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제 나홀로 산다든지 아니면 뭐 대기업의 부호의 어떤 3세라든지 이런 분들이 혼자 사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안에서 이제 본인들만의 그렇죠. 아니면 뭐 혼자 뭐 저기 뭐야 그 코인 부자들 돼가지고 혼자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급이 다르거든요. 많이 다르죠. 네, 그러니까 중산층과 하이엔드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거를 딱 가서 이제 그 임장을 가면 이 아파트가 돈이 될 것 같은데 트리마자에 끝까지 포기 못하는 거야. 왜냐면 이분들의 마지막은 우리처럼 시대 차익이 또 아니에요. 월세 받는 거잖아요. 월세 받는 거니까 그 중산층이 들어오려는 그 아파트 그 주거 공간보다는 하이엔드가 들어올 수 있는 주거 공간은 앞으로 부족해진다. 이렇게 의미가 있는 집은 부족해진다. 공감합니다. 네, 그래서 월세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이 투룸 같은 30평형인데 투룸이야. 근데 심지어는 트리마자에서는 사실 아크로를 내려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약간 내려보니까 그런 그 한강에서 보이는 기분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간에 아니 사실 내려보는 것도 아니거든. 멀리 있으니까 내려보는 기분이 드는데 뭐 높은 층이니까 높은 층이니까. 근데 그런 기분을 느끼고 나서는 선택을 못 하시는 거야. 이 내가 진짜 부자 집을 산다는 거, 고급 주택을 산다는 그 기분을 포기 못 하고 사셨는데 사실 근데 실질적인 수익률은 아크로 리버파크가 좀 더 있었죠. 아마 절대적 수요에 대한 기준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서초 이제 반포에 거주하는 분들 가족 단위 위주의 구성원들이 대부분일 테고 아이의 교육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의 직장과 이런 여러 가지가 함께 병행을 하기 때문에 수요층이 좀 탄탄한 반면에 성수동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말씀하신 대로 일부만을 위한 그들만의 리그이기 때문에 수요층에도 좀 한계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수익률은 반포가 낮고 삶의 주거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일반 가정 생활에 대한 퀄리티는 반포가 낮겠지만 그 이상의 자기만의 문화, 가치, 브랜드화 시키기에는 성수가 훨씬 더 낫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성수동 이야기와 역사 또 성수동이란 어떤 곳인가 알아보고요. 성수동에 대한 아파트 얘기를 해봤어요. 상업용 부동산으로서의 성수동 상권. 한국의 브루클린이라고 부르는 성수동이죠. 구두 공장으로 유명했다가 언제부턴가 무신사 SM 엔터테인먼트가 들어왔고요. 인스타 감성의 카페들이 많이 생기면서 MZ세대의 핫플레이스가 되었는데 그 동력은 어디서 나왔을까? 우선 시작은 싼 임대로. 어쨌든 공장 지대고 낙후된 곳이었잖아요. 그거 선뜻 사람들이 가기에는 칙칙한 동네였으니까 그러니까 싼 임대료로 인해서 뉴욕의 브루클린 같이 젊은 예술가들이 들어오면서 상권을 좀 활성화했던 게 원동력이었고 그거를 조금 지금은 아니지만 좀 지속시켰던 거는 지자체 장의 어떤 역할도 있었어요. 젠트리피케이션. 네. 그건 100% 공감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옳고 그른 건 관심 없고 잘하면 잘하신 거예요. 뭐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그래서 그분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성동구청장은요. 그래서 그 젠트리피케이션이나 또는 빨간 벽돌을 유지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게 이제 동력이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계속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변화가 이루어지는 게 지금까지 팝업스토어까지 왔는데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제 기억으로는 대림창구가 포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대림창구가 공장을 카페화 시킨 게 이제 포문을 열었고 그때 제가 관심이 있었고 그때 일부 원빈이나 막 수많은 연예인들도 매집하기 시작했고 저도 그 당시였거든요. 그러다가
19년도 되니까 블루보틀이 들어오면서 그 전에는 우리만 알고 있던 사건이었는데 일부 사람들이 알던 사건인데 블루보틀이 들어오면서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버린 거죠. 그러면서 식음료 상권이 아마 그때 거의 고점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판 거거든요. 나는 판매 상권으로는 못 넘어간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음식 장사에서 월세 받는 것보다는 화장품 가게에서 월세 받는 게 훨씬 수익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식음료 상권에서 판매 상권으로 넘어가야지 건물의 값어치가 상승하는데 대부분 식음료 상권에서 고착해야 돼버리니까 난 고점이라고 이제 팔았는데 블루보틀에 들어섰을 때 그리고 나서 2002년도에 디올 매장이 들어오더니 아예 이제 식음료 상권이 판매 상권으로 변신했죠. 그러면서 한 단계 가격의 업그레이드가 딱 돼버렸더라고요. 그때 찍은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그래서 이건 진짜 고점이다. 지금 평당 가격이면 월세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얘가 어떻게 명동을 따라가냐. 관광객 안 온다. 그런 주장을 했었는데 갑자기 파버스토어 상권이 탄생해버린 거예요. 임대료가 명동보다 비쌉니다.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명동 땅 가격이 그냥 공식적으로 평당 10억으로 알잖아요. 성수동은 현재 땅 가격이 2억 5천이에요. 근데 평당 월세가 300, 400이에요. 파버스토어가 탄생하면서 이렇게 변신한 거죠. 그러니까 이 힘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밀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성수동에 오면 내 돈을 안 쓰면서도 재밌게 놀 수 있어. 그리고 오히려 줘. 이런 문화가 탄생했다는 거죠. 근데 이 문화가 외국에도 알려지기 시작했어. 네네. 그러니까 오프라인 팝업에서의 매출은 관심 없는 거예요. 대기업들이. 왜냐면 온라인에서 판매하면 되는 거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그 기준으로 보려면 매출은 그 이상. 아니 젠틀몬스터가 TV 광고한 적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인식에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게 팝업 스토어. 그러니까 세상은 변했어. 그러니까 그 비싼 임대료를 지불해도 대기업은 여기서 매출 온라인에서 매출을 일으키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이제 변한 거지. 그러니까 소비자는 와서 야 여기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성수동에 오시는 분들은 다 돈 안 쓴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내 돈 안 쓰면서도 재밌게 놀고 맨날 변하잖아요. 또 맨날 고정 강남역이나 홍대처럼 맨날 똑같은 게 365일 10년 내내 있는 게 아니라 뭐 10년은 안 있겠지만 근데 성수동은 매달 바뀌어 매달. 그러니까 재밌어. 돈도 안 들어. 가면 뭐 또 이상한 것도 줘. 그러니까 이런 문화가 이제 탄생하고 여기에 매출은 온라인하고 연결됐으니까 이게 성수동의 동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속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그건 나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까지는 이런 힘 그게 동력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성수동의 미래가 앞으로 밝아요? 아니면 어두워요? 나보고 베팅하라? 내 후배도 팝업스토어를 하는 그 오픈해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나머지는 다 사라질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I'ma kick back when you fake like that. Kick back, kick back, kick back. I'ma kick back when you fake like that. 사실 이게 성수동 보면은 임대가가 받쳐주는 것도 있지만은 그 뭐 건물 사고 팔 때 보면 아까 뭐 매입하시려던 것도 사실 그 네오 밸류 걔네들이 그렇죠. 그 지금 갖고 있다가 좀 다시 팔았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 이제 파이낸싱이 일어나는 유일한 단층인데 파이낸싱이 일어나는 맞아요. 죄송하지만 우리 같이 고루한 사람이 생각하는 거고 그 개념이 아니에요. 걔네들은 미쳤어요. 근데 아마 그런 개념이 현재 그게 지금 확산화돼 있지만 밸류를 계산을 못하는 거야 이거를. 근데 과거 형태도 있긴 있었어요. 네. 어떤 부분이냐면 뭐 카페든 휴대폰이든 명동의 안테나샵이라고 해서 수익 발생시키기 위한 샵이 아니고 맞아요. 홍보를 위한 그렇죠. 샵들이 안테나샵 형태로 각각 입지마다. 맞아요. 근데 성수동은 이제 그거를 기업형 형태로 확장됐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성수동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혀가 짧거든요. 오래된 것도 있고 새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또 까먹었어 하여튼 뭐 생업도 있고 놀이도 있고 그러니까 성수동 자체를 플랫폼이라고 얘기해요. 다양한 컴플렉스하는. 네. 근데 비용이 안 들어. 소비자가 와서. 그러니까 그 힘 그게 이제 지속 가능하냐 막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성수동 아직도 저는 밸류를 어떻게 계산할지를 모르겠어요. 왜냐면 아직 안 가본 세상인 거고 벌어지긴 했는데 근데 다른 국가에 그런 사례가 있으면 계산을 하겠지. 근데 내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대한민국의 최전선으로 팝업스토어 상권을 추진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성수동은 아직도 뭐 사는 것 같아.
사실 이게 압구정도 그랬고요. 강남도 그랬고 이 상권은 사실 돌거든요. 용산 얘기할 때 또 그 그러잖아요. 이대에서 홍대로 넘어간 것도 있고 상권은 돌아. 그 사실 안테나 매장이란 것도 그 강남역에 보면 그 지오다노 매장들 옛날에 아시죠? 그 의미가 지금 성수동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또 빠져나올지 불안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최근에 한번 다녀왔는데 K컬처랑 많이 맞물려 있어요. 지금 시대들이 이제 넷플릭스라는 넷플릭스를 한참 많이 활용들을 하고 있는데 연령대가 과거 형태보다 너무 다양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트렌드에서 핫 컬처들이 매번 계속, 등장을 해주기 때문에 당분간 문화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 유지되지 않겠나. 계속 재생산되고 맞아요. 지금 이제 결국에는 건물주 입장이나 장사하는 입장에서 최고의 인테리어는 사람이거든요. 맞아요. 사람인데 젊은 친구들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조금 다양한 사람들도 오고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외국인이 오기 시작했다. 그 파급력과 그러면 맞아요. 좀 살짝 뻥 때리면 제2의 명동도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해봐야 될 수 있는 거예요. 작년에 엄청 성수동 건물 보이기만 했던 사모했던 회장님을 제가 알고 있어요. 아마 그 동네 중개업소 사장님은 그분이 누군지 다 알 거예요. 그분하고 저는 이제 항상 대화를 하거든요. 하게 되면 그분이 최근에 문자 왔던 게 10평짜리가 12평짜리 권리금이 5억 7억이래요. 업종은 뭐예요? 그 사진 찍는 거, 뭔지는 뭐 여기 카톡에 있는데 뭐 솔직히 제대로 안 보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권리금 때문에 그 건물을 매각하면 한 20%가 날아간다고 하더라고요. 명도비 때문에. 그럴 수 있겠네. 뭐 이거 상속받아 갖고 매각해야 되는데 권리금 때문에 못 팔고. 그 월세도 몇 평짜리가 500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팝업스토어 말고 그러니까 미친 거죠, 솔직히. 우리 상식 밖의 숫자인데 오케이. 그거를 막 이해하려고 뭐 팝업스토어의 미래 방금 얘기했지만 다시 똑같은 얘기. 나보고 베팅하라? 난 못해요. 그런 해안은 없으니까. I'ma kick back when you fake like that. Kick back, kick back, kick back. I'ma kick back when you fake like that. 거기가 지금 팝업이 특별하게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현재 그 성수동 팝업 때문에 뭐 홍대나 이게 몇 개 생겼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과잉 사태래요. 지금 전문가들이 내 후배도 팝업 스토어를 하는 그 오픈해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더현대 서울하고 성수동은 그래도 조정기를 거치겠지만 존재할 것이다. 그 나머지는 다 사라질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지금은 어쨌든 너무 과잉 사태래. 성수동도 마찬가지고. 조정기는 거치되 그러면 이게 아예 물거품 돼서 사라지냐? 그러지는 않을 거고. 왜냐면 온라인 상권하고 오프라인 상권이 그렇게 이제 호흡을 맞춰서 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니까. 그러니까 남아있는 거는 성수동하고 더현대 서울. 아까 나 더현대 서울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의도 있었잖아요. 여의도 더현대 서울 식당 가봤어요? 가봤죠. 안 가봤을 줄 알았지. 가봤네. 아니 이거 뭐 저쪽에 여기까지 모아놨어. 이분은 제가 좀 이렇게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21년도죠. 21년도에 갑자기 업무를 놓는 거예요. 21년도에 본인이 하는 우리 부동산 업계에서 관련된 업종을 갖고 계시고 개발이든 뭐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데 분양이든 뭐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데 갑자기 손을 놓는 거예요. 놀겠다고. 최고의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 뭐 다 전부 다 월세로 전환시켜가지고 놀면서 맨날 그동안에 뭐 자기한테 뭐 선물을 줘야 된다나 뭐 여기저기 놀러와 영국 갔다 왔다는 등등 엄청 노는 거야. 다른 건 모르겠고 그거 하나 존경하는 것 같아. 아니 잘 놀아야 돼요. 판단이. 사업이 365일 10년 내내 잘 될 수는 없는데 그때 놀 수 있는 용기는 나는 신의 한 수라고 봐요. 사실 고민도 많았었어요. 힘든 가슴앓이도 많이 했었고. 근데 개인이 시장의 흐름을 그렇죠. 바꿀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성수동의 미래가 앞으로 밝아요? 아니면 어두워요? 모르겠다니까요. 잘 모르겠어? 저는 봤다고 봐요. 왜냐면 서울에 이제 5대 주거 지역, 이제 뭐 강남 하면 대표적인 게 압구정일 테고, 서초, 잠실, 강남은 이렇고 강북은 한남동, 성수동 이런데 현재 성수동의 3개 단지만 하더라도 영향력이 파급력이 큰데
강변으로 한 10,000세대 정도 되는 그렇죠. 초고급 아파트들이 들어선다. 네. 와, 그리고 난 다음에 이면에 강남이 지금 평당 가격들이 어느 정도가 있는데 항상 2억 가려고. 근데 성수동도 못 가란 법은 없거든요. 네. 근데 일전에 제가 그 방송하시는 거 보면 한강변에 대한 중요성을 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시소성. 네, 정말 공감해요. 네. 성수동이 갖고 있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주거하고 상업이 두 개가 가능한 지역이지 않을까. 모든 게 그러니까 아까 플랫폼이란 게 고급 아파트 있어. 세상에 없는 상권 있어. 교통도 괜찮아요. 대중교통. 제2의 판교 테크놀로지 업무지구도 있어. 그 수많은 기업체들 있잖아요. 그 중공업진데도 불구하고 용적률 800% 올려주는데. 지금은 아니지만 용적률을 그렇게 올려주면 기업들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들어가고 있고 크래버턴부터. 게임 회사가 대기업을 인수했어요, 이마트를. 그럼요. 깜짝 놀랐어요. 게임 회사가 그 정도 파워인지 몰랐어요, 저는. 진짜? 그러니까 나는 잘 모르는 거지. 보글보글만 했던 사람이니까. 자기 것만 아는 거야. 보글. 네.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전략정비 촉진지구는요. 여러분들 분양받을 때 무조건 40평 신청하세요. 40평이 주변에 별로 없어요. 40평이 희소성이 되게 좋고 요즘에 짓는 거는 40평이면 실면적 거의 뭐 55평, 60평 할 거예요. 더 큰 평형은 이 얘기 괜히 했나? 아니. 더 큰 평은 혹시나 이제 성수동 조합원이라고 하면 30평보다는 50평보다는 난 40평이 제일 경쟁력 있다고. 갑자기 이제 성수 전략적 진지고.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성수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의 가장 큰 단점은 대형 평형이 조금 없다. 한남 누타운보다는 적다. 4구역, 5구역이. 맞아요. 그게 좀 단점. 굳이 꼽으라고. 그 II 컴바인드 매출에 대해서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뭐 23년. 적어왔어요. 23년 매출이 한 6천억 정도 돼요. 여기에 광고 성적비를 265. 와, 그러면 4.4% 이거 되게 적게 지출하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7% 정도의 수준이네요. 그러면 광고 성적비가 그러면 이게 TV 광고냐? 아니야, 다 인테리어 비용이에요. 비품 직기류 취득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TV 광고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비용이 다 뭐냐? 팝업스토어 이용하는 비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뉴데이크나 젠틀몬스터나 또 뭐 하나 있죠? 뭐 하나 있는데 까먹었네. 어떤 언론 매체 광고 없이도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이제 젠틀몬스터는 거의 명품화되고 있잖아요. 그 효과가 뭘로 했냐 이거예요. SNS 바이럴, 팝업스토어 같은 거 하나 차려놓고 거기서 공짜로 주지만 자연 광고가 되는 거죠. 인스타에 올려놓고 그게 어마무시한 효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팝업스토어가 지금 지출하고 있는 월세가 진짜 어떻게 따지면 하루 월세가 300~400짜리도 있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II 컴바인드 매출액만 보고 그 구조만 보더라도 이제 성수동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다는 걸 이제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마케팅을 다른 기업은 안 따라할까요? 따라하겠죠. 요즘에 TV 보지도 않잖아요, 우리. 유튜브나 이런 거 보지. 그러니까 그런 시장으로 갔기 때문에 저도 아까는 모르겠어야 하겠지만 마음속으로는 성수동이 계속 지속 가능할 거라고 봐요. 조정기는 거칠 거예요. I'ma kick back when you fake like that. Kick back, kick back, kick back. I'ma kick back when you fake like that. 네, 그러면 우리 성수동 서울숲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공부하는 방식이 따로 정해져 있죠. 김동산이 형만의 방식은 아니고요. 누구나 있지만 누구나 알기 쉽게 따로 정리를 이렇게 해왔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쉬워도 이게 정말 부동산을 보는 법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올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죠. 항상 지도째로 보라고 하고 그래서 서울시장이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도시계획을 짜봐라. 그리고 그거를 숙제검사를 누구한테 받아? 국토부 장관하고 서울시장한테 받아라. 그렇게 돼서 합격을 했다, 그 지역이 좋다고 판단하게 되면 이제 상대 중요하잖아요. 비싸면 의미 없잖아요. 그렇죠. 시세 확인하고 그래서 저평가라고 판단하면 여기서 이제 성수동이 걸린 거지. 하여튼 시세를 확인하고 저평가라고 판단하면 이제 나만의 매물을 찾고 나만의 매물을 찾았으면 이거를 가치 분석을 별도로 해야죠. 땅이라고 하면 신축의 가치를 판단해야 되고 뭐 아파트라고 하면 어떤 뭐 그런 가치, 그리고 이거를 다 해야 된다는 거죠. 청계천을 중심으로 조선인이 만든 상권은 종로,
일본 놈이 만든 상권은 명동 상권에서 이거를 다 분석해야지 내 동네가 좋은지 나쁜지 알아요. 한 지역만 분석하면 그것만 보고 내가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알아요. 상대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2년 동안 거의 한 7-80% 다 해놨어요. 제가. 잘했죠. 돈 주고 사세요. 그러면 새벽까지 늘 하시는 일들이 이 분석에 대한. 그러니까 저도 지금은 아니지만 한 2년 전에는 밤새습니다. 내가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꼭 그때 저거 만든 거예요. 그 과거 뭐 10년씩 데이터를 준비해서. 2년은 아니죠. 오랫동안 했죠. 오래됐죠. 네.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지도 보고 째려보자. 그러면 성수동 째려보면 이제 동일로 지나가고 있고 차 엄청 막히고 얘 때문에 건대 상권하고 성수동 상권이 이어질 수가 없어요. 차폐 역할을 하고 있고 성수동의 특징은 중공업지. 여기에 가상이에 이거 원래 벨라도 아니었어요. 있죠. 거기 지역주택조합 그리고 초고가 주택, 갤러리아 폴에 뭐 부영까지 합쳐서 들이맞이해서 여기가 이제 고급 주거 타운으로 표현할 거고 여기가 어쨌든 보통 요즘 중공업지 용적이 몇 프로 줘요? 400% 줘요? 기본 400 주는데. 저기는 이제 허용 용적률의 2배까지 준다고 하니까 800%. 그러니까 1세대 스타트업 기업은 이제 테헤란로였을 거고 2세대는 판교고 3세대는 저기가 되지 않을까의 부푼 꿈을 갖고 있지만 그러진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삼포 레미콘 얘기하고 여기가 이제 과거에는 여기 재개발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박원순 시장이 상권화 시킨 거죠. 그게 더 대박이 된 거지. 솔직히. 엄청 좋더라고요 저기. 네, 서울수. 그때도 갔을 때 고려한 거죠. 저도 무슨 공원 앞에 상권이 형성되냐. 나는 그런 세상을 본 적이 없고 그렇게 공부한 적이 없다 했는데 저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변화에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 은퇴해야 돼. 저런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원래 우리 그때 그 용두동 그때 했을 때하고 그 이게 단독주택이 쭉 모여있는데 2,000~3,000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 한 30평, 40평 되니까 얼마 안 해. 거기를 쭉 스트리트를 사가지고 뭐 우리 이제 이렇게 동호회 같이 하시는 분들끼리 양쪽에 이렇게 사면 거기서 청년들이 청년 장사하게 만들면 그게 스트리트니까. 그게 이제 성공했던 경우가 사실 이제 우리가 다 한 건 아니지만 그 자양 4동 안에 그 저기 뚝섬유원 지역 뒤쪽으로 상권돼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가 뭐 맨 처음 우리가 조금 그렇게 건드렸죠. 이제 그러고 이제 조금 더 확대해서 보니까 지식산업사가 이게 2002년도 자료예요. 이때만 해도 65개의 뭐 출퇴근하는 사람이 4만 명 정도 되는데 훨씬 늘어났겠죠.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뭐 총 근로자 수가 11만 명, 12만 명 되면 지금 더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근로자 수 비교하면 판교랑 같은 숫자인데 급은 틀리지. 판교가 훨씬 연봉이 세겠죠. 그러지 않나요? 판교가 고액 연봉인 건 맞는데 성수동도 아주 뒤지진 않아요. 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소비하는 부분들이 예전엔 지역민들이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깔아줘야 되는데 지역민들이 아니고 지산의 종사자들이 많이 깔아줬었어요. 근데 그 지금이 현재 그렇게 못 따라가고 있는 건 코로나 때. 예전에 우리 과거에 직장 근처에서 식사하고 술 마시고 했던 부분들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많이 줄었더라고요. I'ma kick back when you fake like that. Kick back, kick back, kick back. I'ma kick back when you fake like that. 그 다음에 기업체는 젠틀몬스터, 크래프톤, 와 모신사는 뭘 이렇게 많이 샀대 건물. 나 저거 찾는데 죽는 줄 알았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커먼 건 산 거고 흐리멍텅한 거는 임대한 거고. 그래서 이런 수많은 기업체가 들어왔다. 요즘은 자기의 마케팅이나 어떤 아까 파보하고 연결해서 건물을 그냥 사버려요. 그러면 건물에 매입했다는 거는 대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건물 가격이 폭등한 것도 있어요. 압구정을 까먹었다. 2억 5천인지 4억인지 샀다. 모신사가. 그럼 우리 계산으로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대기업 입장에서는 야 광고비 할 바에는 이 짓 하면 되지. 뭐 그런 입장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봤었을 때 핵심 상권은 서울소상권보다는 성수동이 좋지 않았을까. 그건 내 말이 맞은 것 같아요. 하는 거고. 아까 얘기했죠. 옛 것도 있고 새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생업도 노리게 됐다. 플랫폼이다 자체가. 뭐 이건 뭐 여성 비율이 높다는 거고. 과거에는 식음료 매장에서 코스메틱 매장에서 명품 상권까지 성장을 했다. 이때가 이제
그 동산이형 성수동 더 이상은 고평가다 얘기했었는데 몰랐지. 갑자기 이게 탄생한 거지. 파버스토어 사건이. 그래서 하루에 50개가 열린대요. 일일 50개. 일일 50개. 뭐 지금도 지속되는 것 같고 지금도 어마무시하더구만요. 사람들 오는 거 보면. 10평 일주일 월세가 350이래요. 있을 수 없는, 이거는 제 학생들한테 시켰거든요. 세상에 없는 월세예요, 솔직히. 그래서 이제 궁금했던 게, 야, 대충 평균 잡아도 이게 1년 전 자료였으니까 언제 적혀 있어? 24년도 1월 달이네. 이때만 해도 그래 대충 보수적으로 해도 평당 월세가 150인데 명동이 지금 150 못 받거든요. 근데 명동 땅 가격이 10억인데 얘 지금 2억 5천까지 올라갔더라고요. 땅 가격이. 뭐가 맞는 거냐? 그게 이제 의문을 던졌고 그거의 답을 받으려고 수많은 공부를 하긴 했죠, 제가. 그리고 이제 정책과 관련된 거. 지금 지도만 째려본 거예요. 정책 같은 걸 봤을 때 이제 IT밸리 여기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으로 묶여 있는데 이제 허용 용적률의 2배까지, 그러니까 800% 주겠다는 얘기인 거고. 그리고 취득세 50% 할인, 뭐 여러 가지 혜택, 이런 이슈가 있다. 이런 거 어디서 봐야 돼? 네이버 기사, 신문 기사, 말도 안 돼. 원문 보시라고. 신문 기사가 정치 성향에 따라서 요렇게 하고 저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원문 보라고 해요, 학생들한테. 그리고 이게 중요했죠. 젠트리피케이션, 성동구청장이 만들어낸 거. 그래서 임대료를 조금 안 높여주면 이런 혜택을 주겠다. 근데 이거에 또 반대급부가, 그래서 팝업스토어가 탄생한 것 같아. 상권은 막강해졌는데 임대료를 못 올리다 보니까 그거를 피해갈 수 있는 게 단기 임대였었던 거고. 그래서 이게 결국에 시장을 재단하려고 하면 안 된다. 어차피 시장은 알아서 흘러간다. 이제 서울시장 왈 여기 이제 때려 부시고 이제 뭐 커튼식 할 때 왈 맨날 이런 얘기를 해. 뭐 다 성공할까? 그리고 이제 좀 쇼킹했던 게 대기업 본사, 이마트 본사를 게임 회사가 인수해서 본사가 들어오고, 경기장은 여기에 생기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경기장도 만든다고 하면 더 젊은 사람들 올 거고, 여기까지는 많은 사람이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인데 저는 요게 재밌는 것 같아요. 철도 지하화 얘기. 이거 진짜 사고 날 수 있어요. 뭐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제 2002년도 서울시 연구 자료를 보면 3가지 유형이 있어요. 용산은 아예 땅으로 파먹고 지상 공원화 다 만들겠다. 근데 성수동은 요 모습이에요. 성수동은 이렇게 하겠다고 연구 자료에 나왔어요. 이게 어떤 모습이야? 하이라인 바꾸지. 요것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반사인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이런 것도 예측하고는 있어요. 성수동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어차피 지금 법까지 제정됐잖아요. 지하화. 그러면 이제 성수동은 뭐 얼마든지 땅으로 파서 지하화 시키고, 저거를 철거하기는 좀 아깝고 조금 이벤트화 시키면 성수동의 상권이 더 막강해지지 않을까. 그런 게 이제 정책과 관련된 이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원래는 지구 단위에 다 재개발 지역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여기는 상권화되고 여기만 이제 아파트 들어선 거고. 그래서 이제 조금 진보 정권이 탄생하게 되면 이제 건물주 위주로 투자를 해야 되고, 보수 정권이 탄생하면 주거용으로 탄생해야 되고. 옳고 그런 건 관심 없어요. 나한테 돈 되는 게 중요한 거지. 뭐 그런 얘기를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이게 2000년도에 실거래가잖아요. 그때 90평이 88억 이렇게, 그러니까 평당 1억이었다고요. 이때가. 그러면 이게 한테포 셔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여기 더하기 10억이 붙었어요. 미친 거 아니에요, 아파트? 나 솔직히 뭐냐면 뉴욕보다 비싸요. 원래는 덕계공원은 여기만 지으려고 했는데 이제 성수 4구역만 빼고 다 덮겠다. 그래서 한강변에서 저도 이제 2번 살아봤는데, 살아보면 창문 못 여는 게 제일 불만인데 덕계공원 쌓이게 되면 그게 이슈가 없어지니까 해결되네요. 네, 근데 4구역은 그런 이슈가 있으니까 웬만하면 욕 먹겠지만 1, 2, 3구역에서 결정하셔라 하고. 1구역이 79% 숫자 일반 분양 비율인가 봐. 일반 분양 비율. 그러니까 사업성은 2구역이 제일 좋네요. 그 1구역은 초등학교 있고 2구역은 중학교 있고 3구역은 조합 장애 리더십이 강하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4구역은 방사형이다 보니까 한강 조망권은 좋지만 장점인 거죠, 이게? 네, 장점만 얘기한 거예요. 덕계공원은 없다. 성수동이 30평 되면 트리마제급은 될 거 아니에요. 트리마제 뭐 35평짜리는 없지만 38평이긴 하지만 어쨌든 35평이라고 하면
35억, 거기 플러스 10억이니까 40억, 45억에 거래될 건데 현재 동양 아파트가 매수하는 게 30억이라고 하면 안전마진 한 10억 정도? 그리고 이제 250m까지 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딱 63빌딩이더라고요. 63빌딩이 딱 250m더라고요. 그러니까 60층에서 왔다 갔다 거릴 거가. 그러니까 막 40평이 주변에 부재다. 조합원, 난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조합원님들 웬만하면 저기는 모든 조합원이 30평 이상은 갈 거예요. 사업성이 좋아서. 그래도 이제 여건이 되신 분은 40평을 신청하셔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짜자짜라는 거는 관심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시세는 옛날 시세긴 한데 이게 이제 메인, 저는 이제 이 선에 걸려야지만 건물을 사는 사람이어서 이거는 다 바꿔야 돼요. 어쨌든 이 당시만 해도 1층 월세가 230이었어요. 정상적인 월세. 그러니까 내가 욕을 할 수밖에 없지. 230일 때 평당 2억이었다고요. 그리고 성수동은 2층부터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상층부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너무 고평가냐고 판단했지만 이제 파버스터가 이거를 다 깨부신 거고, 현재도 이 정상적인 월세가 한 40, 50 한대요. 근데 막 시간 지나서는 뭐 성공한 게임이지만 그 당시에는 욕 먹었어요. 너무 그렇죠. 비싸게 주고 샀다고. 네. 성공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고. 매물 찾는 거는 이제 조금 민감하니까 여기서 끝낼게요. 네. 준비 많이 하셨네요. 공부하는 방법을 좀 익혀보니까 어때요? 네. 원래 알던 방법이지만 그래도 김동산이 형이 해주니까 좀 다른가요? 심플하네요. 심플해. 그러니까 나는 이 자료를 이렇게 한 2년 동안 만들면서 일기 쓴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게 사라지잖아요. 내 지식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좀 남겨보겠다. 그래서 잘 써먹고 있죠. 돈 주고 사세요. 얼마 만들겠니? 1시간에 5만 원이랍니다. 저희 동산형에서 줌 강의 준비할 테니까 신청해 주시면. 한강뷰와 숲세권 동시 가능한 곳이 우리 성수동 성수 전략 정비 구역인데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핫한 동네였습니다. 마포 이야기나 이런 또 다른 구역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주실 수 있나요? 용산 나갔으니까 성수 했잖아. 어디 할 거예요? 요번에 마포를 PD님이 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또 새로운 지식을 늘라고 하면 또 나도 늙어서 그래서 다음에는 마포 할 거예요. 그럼 그런 쪽에 대한 공부를 또 깊게 좀 달아보는 시간을 좀 준비해 주셨으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오늘 또 이렇게 시간 내서 좋은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인사하시죠. 하나, 둘, 셋. 수고하셨습니다. I'ma kick back when you fake like that.